오늘 블로그 글쓰기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 챗GPT가 글을 써주지만 결론적으로 검수는 해야 돼요. 검수 안 하고 올리는 글들은 티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봐도 티가 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챗GPT가 초안을 작성해주고 우리의 검색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대신해주는 거지 마지막에 색깔을 입히는 과정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을 하려면 내가 블로그 글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쓸 줄 알고 챗GPT 써야 돼요.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일을 알고 직원한테 시키는 거랑 모르고 그 친구한테 일이 많은 거랑은 달라요. 그 친구가 어떻게 하는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모르면. 물론 이제 진짜 큰 회사 가면은 직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그 중간에 또 관리자가 있으니까 그 관리자가 알아서 관리하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직원한테 다 일임해버리면 나중에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뭐 잘 돌아가는지 이거 어디 산으로 가는지 어쩌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나서 그거를 챗GPT한테 일임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할 방법은 그냥 블로그 글 쓰는 거 전반적으로 다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블로그를 할 때 제목에 들어갈 키워드를 가장 먼저 정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황금 키워드를 추출하는 방법. 그걸 한번 배워보고 우리 상위 노출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상위 노출에 대한 공식을 조금 배워보시고 상위 노출 공식을 배웠으면 하면 안 되는 것도 있겠죠. 내가 상위 노출을 위해 해야 하는 게 있다면 상위 노출 혹은 저품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행위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네이버 들어가시면 글 편집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그 블로그 안 쓰시는 분들이 몇 분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글 편집기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블로그 글쓰기 챗GPT한테 쓰는 거 말고 내가 직접 글을 쓸 때 어떻게 하면 블로그 글 쓰는데 실력이 조금 빨리 상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황금 키워드 추출 방법은요. 제일 손이 많이 가고 제일 복잡한 게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렵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키워드는 블로그 컨텐츠 방향을 결정하고 상위 노출의 핵심이 되고요. 지금 챗GPT AI가 핫하지만 지금 챗GPT AI로 키워드를 잡아서 글을 쓰는 거랑 3년 전에 AI로 키워드 잡아서 글 쓰는 거랑 방문율이 차원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3년 전에 챗GPT가 핫하지도 않았고 AI에 대한 감신도도 낮을 때예요. 그때 제가 열심히 AI에 관련된 제목을 써서 글을 썼다 한들 뭐 하루에 한 명, 두 명 들어왔을까요? 제 블로그에. 근데 지금 AI 챗GPT 쓰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보시고 유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검색량이 적으면 내가 아무리 글을 열심히 좋은 글을 쓰고 진짜 훌륭한 글을 써도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안 보면 그 글이 아깝습니다. 따지고 보면 내 일기장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블로그를 일기 내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내용으로 쓰신다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 사업에 활용을 하고 내 글을 노출을 시켜서 누군가의 방문을 시켜고 내가 목적을 가지고 블로그를 한다면 이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를 정할 때 검색량을 따져야 되고 검색량이 많다고만 좋은 게 아니라 경쟁 강도도 생각을 하셔야겠죠. 경쟁 강도에 따라서 내가 상위 노출이 되냐 안 되냐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핫한 거. 제가 만약에 요즘 핫한 거 뭐예요? 지금 제일 핫한 거 글을 썼어요. 제가 지금 한 일주일 핫하겠죠? 정말 핫할 거예요. 막 들어올 거예요. 상위 노출을 했다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게 돼. 일주일, 2주일 지나고 관심도가 끝나면 그 글은 관심도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더 이상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글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챗GPT 관련해서 블로그 글 쓴 지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강의 준비를 하느라고 블로그 글을 많이 안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장기적으로 관심도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해요.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스마트 스토어도 이 키워드 기반이에요. 검색에서 사람을 불러와야 되는 거거든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은 알고리즘 기반이죠. 내가 검색해서 보는 빈도보다 내가 추천해주는 내 메인에 떠있는 영상과 그 피드를 보는 게 많고, 네이버는 압도적으로 검색이 많습니다. 메인에 떠있는 것도 있지만 그건 거진 광고가 많죠. 메인에 있는 거는. 우리가 블로그 같은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는 진짜 압도적으로 키워드가 중요해요. 무엇보다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블로그로 유튜브로 따지자면 썸네일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썸네일에 있는 문구를 보고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네이버도 일단 검색을 해서 검색에 걸려야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황금 키워드를 추출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이게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아요. 자, 경쟁이 적고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를 찾는다는 거는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해야 하는 과정이에요. 챗GPT가 아무리 본문을 작성을 해줘도 이거는 못 해주더라고요. 제가 해봤는데 이거는 조금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키워드를 찾는 행위는 사람의 심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이다 보니까 챗GPT가 아직까지는 조금 못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라면 내가 독자라면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할까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고 이 밑에 있는 것들을 고려해서 하는 겁니다. 키워드 리서치 도구가 있어요. 블랙키위라는 게 있고 키워드 마스터, 네이버 데이터 랩 등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키워드 리서치인데 내가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경쟁 강도라든지 그 키워드 검색량, 월 검색량 이런 거 알려주는 사이트고, 그리고 메인 키워드 말고도 이 주 키워드죠. 주 키워드 하나만 정하는 게 아니라 보조 키워드도 여러 개 있어야 되고, 그 보조 키워드 또한 경쟁이 적고 검색량이 높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 적고 검색량 높은 키워드를 한 제목 안에 여러 개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검색 의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나는 이거 검색할 것 같다고 했는데 아무도 검색 안 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사용자가 기대하는 결과에 맞는 키워드를 선택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검색이 될 만한 키워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키워드 중에 요거는 알고만 가시면 돼요. 알고만 가시면 되고, 용어 같은 거는 크게 외우실 필요는 없고, 숏, 미드, 롱 이렇게 있는데, 숏 같은 경우는 숏테일 키워드는 한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한 단어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여기 예로 강남 맛집이라고 했는데 사실 강남 맛집도 강남하고 맛집의 조합이니까 사실 한 단어라고 생각하면 그냥 강남 맛집 요 정도인데, 요 강남 맛집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고유명사처럼 돼서 쇼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검색을 할 때 맛집이라고 검색을 하지 않잖아요. 이제는 어디 맛집이라고 검색을 하지 그냥 맛집이라고 검색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쇼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거는 검색을 하면 검색 강도가 진짜 높아요. 그래서 내가 힘들게 상위에 노출시켜놔도 한 3일 뒤면 누가 또 치고 올라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막 시작하는 블로그라면 피해야 하는 키워드예요. 써봐야 절대 노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단어로 구성된 거고, 이슈성 키워드, 그 다음에 경쟁도가 높은 거는 우리가 지수가 낮은 블로그로서 상위 노출이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미드테일 같은 경우는 조금 블로그를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노려봐도 좋은 게 두 단어로 구성된 거죠. 예를 들어서 강남 맛집이 아니라 서초 순두부 맛집 뭐 이런 2개 정도 들어가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롱테일이 이제 진짜 초보들이 노려야 되는 게 3단어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거예요. 분위기 좋은 서울 강남 맛집. 좀 긴데 누구 한 명은 어쨌든 이렇게 길게 검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아까 말한 대로 검색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블로그에 오는 사람이 많은 건 맞아요. 근데 지수가 낮은 블로그는 그런 키워드를 비주고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우선은 타겟을 좁히자 이건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업도 처음 시작할 때 벤치마킹을 하고, 똑같이 예를 들어서 온라인 강의 사이트를 내가 하려고 한다. 근데 지금 뭐 클래스 101, 패스트 캠퍼스 이런 것들이 줄을 잡고 있죠. 근데 거기서 내가 비집고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타겟을 좁혀야 되죠. 그럼 뭐 자영업자를 타겟으로 한 온라인 강의를 한다든지, 진짜 좁게 들어가면은 엔지니어를 위한 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좁게 갔다가 거기서 그 엔지니어들만 모아서 사업을 해서
넓혀가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넓혀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블로그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처음에는 글 하나 두 개 쓸 때 내 블로그에 방문자가 하루에 100명씩 200명씩 들어오는 거를 기대하고 쓰시면은 금방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내려놓으시고 어쨌든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들이라도 내 블로그에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글을 쌓아 나가다 보면 내 블로그의 지수가 올라가고 지수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키워드를 좁혀가면서 하는 거죠. 초보자는 대형 키워드 피하고 중소형 키워드 노려야 하고요. 반지가 아니라 여름에 어울리는 7월 탄생석 반지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7월 탄생석 반지 혹은 탄생석 반지, 여름 반지, 7월 반지 이런 식으로 검색을 넓게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제를 가지고 키워드 검색을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강의 노트 들어가면 키워드 리서치 도구라고 있어요. 이거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는 키워드 리서치 도구라기보다는 내 블로그 지수라든지 내 블로그에 어떤 키워드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내 블로그 들어가서 통계에 들어가도 볼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여기 들어오면 저를 보면은 오늘 기준으로 최근 1시간 조회수, 실시간 유입 검색어에 GPT로 들어오는 사람이 제일 많고 내 블로그에는 이제 어떤 주제로 글을 쓰는 게 좋을까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이제 블로그를 조금 하시는 분들 유입 분석이라든지 오늘 날짜로 저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네요. 네이버 모바일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이거 구글 제외하고 이것만 봐도 여러분 PC보다 모바일 사용량이 많죠. 지금은 모바일에서 블로그 글을 보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글을 쓰셔야 돼요. 글 쓸 때. 이게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래요. 계속 보면은 PC보다 모바일이 더 많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저는 보면 네이버에서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네이버에서 유입이 없는데 구글이나 이 다음에서 유입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이런 거면 조금 블로그를 개편을 좀 하셔야 돼요. 네이버에서 노출이 안 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구글이 많아도 네이버에서도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네이버는 진짜 없고 다른 데서만 들어온다는 거는 네이버에서 검색이 안 되고 있다는 건 거니까 그런 거를 조금 유의하시면 좋으시고 블랙키위, 저는 블랙키위랑 키워드 마스터 많이 쓰고 판다랭크 많이 쓰시는 분도 있어요. 판다랭크는 제가 쓰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 게 판다랭크 같은 경우는 여기서 키워드 분석도 하고 여기서 AI로 글 쓰기도 가능해요. 글 쓰기도 가능해서 이런 것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저는 블랙키위를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중에 한 분 본인의 주제를 하나 얘기해 주세요. 부업? 그러면 엔잡 뭐 이런 거로 키워드 검색을 할 거잖아요. 그럼 우선은 내가 여기에 들어와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요. 내가 아무것도 글 쓰겠다라는 주제가 안 정해졌다면 엔잡 너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내가 글 쓸 거리가 없는지 하이에나가 되어서 주워 먹을 게 없는지 두리번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막 왔죠? 내가 글 쓸 거리를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글쓸거리가 정해져 있다면 바로 키워드 들어가면 돼요. 제가 이제 엔잡러 이쪽은 생각해놓은 주제가 없다 보니까 지금 들어와서 봅니다. 그럼 엔잡러는 네이버 블로그 수익화로 엔잡러가 되려면 그럼 블로그 엔잡러 개인 사업자 등록증 이런 것도 재택근무 사업자 등록증 에 관련된 글을 쓰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재택근무 사업자 등록을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재택근무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자, 그럼 이제 검색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면 상위 노출된 글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이거를 블랙키에 가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블랙키위는 딱히 저는 유료 구독을 한 적 한 번도 없고 그냥 이대로 쓰고 있는데 자, 여기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 키워드 등급은 C-예요. 월간 검색량은 PC에서 10건 정도 있고 모바일에서 10건 정도 있어서 토탈 한 20건 정도 된다. 그리고 월간 콘텐츠 발행량은 그 검색량에 비해서 좀 많죠. 480건이 올라오고 있고 카페에서 490건이 올라오고 있고 전체 970건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월 검색량. 그죠. 검색 진짜 안 하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크게 없다라는 거예요. 크게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근데도 불구하고 글을 쓰는 사람은 이렇게 많다. 월간이에요. 월간 여러분. 월에 이 키워드로 글을 쓰는 사람이 블로그만 140건이고 카페 490건이라는 거예요. 토탈 970건. 그래서 콘텐츠 포화지수 보시면 여기 매우 높음으로 나오죠.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자, 이런 경우는 글을 써도 다른 키워드를 같은 재택근무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더라도 다른 제목을 쓰는 게 좋겠죠. 다른 제목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사업자 등록을 검색을 해볼게요. 얘는 강도가 엄청 높네요. 그래서 키워드 등급이 이렇게 낮게 나옵니다. 이런 거는 매우 높음. 이거 검색량이 많은 대신에 콘텐츠 발행량도 압도적으로 높고, 자, 여러분이 키워드를 검색했다. 자, B에서 C+까지 정도의 키워드 등급을 가지고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B에서 C+, B에서 C+. 그 위로 올라가면 진짜 거기는 경쟁 강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맛집 이런 거 치면 E-. 어쩔 때 A라고 하면은 너도 나도 다 거기 가서 글을 쓸 거란 말이죠. A 키워드로. 그러니까 우리는 A 키워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B에서 C뿔까지 해서 잡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에 했더니 밑에 내려가면 이렇게 연관 키워드 10개 있어요. 연관 키워드 10개. 그래서 여기 월간 검색량 나오고 블로그 누적 발행량, 이거는 월간 발행량이 아니고 누적이에요. 누적. 지금까지 얼마나 발행이 됐는지. 그러면 월간 여기서 사업자 등록 사실 여부 증명서를 클릭을 하면 이 키워드로 넘어가요. 얘는 D죠. 그리고 다른 거 없나? 또 홈택스 사업자 등록. 얘는 4천인데 누적 발행이 30만인데 얘는 월간 검색량이 5천대인데 10만 정도죠. 그럼 얘는 조금 가능성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들어가 볼게요. 얘도 D-네요. 이렇게 여러분 키워드 찾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C+, 안 나와서 글을 못 쓴다! 는 안 돼요. 안 나오면 그냥 요거 쓰세요. D여도 일단은 글을 쓰시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내가 진짜 작정하고 내 히든 카드다라고 생각하는 글이라면 무조건 키워드는 노출될 키워드를 잡아야겠죠. 여기서는 찾기 힘들 것 같네요. 이 사업자 등록은 너무 큰 키워드라서. C- 나왔습니다. 요것도 영 없으면 얘도 괜찮은데 얘도 근데 검색량 진짜 많고 대신에 그 대신에 발행량은 좀 검색량에 비해서 적죠. 그래서 얘는 호화지수가 보면 낮은 걸로 나와요. 이런 것들을 잡고 가도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 조회로 한번 가볼게요. 번호 조회. 자, 이렇게 얘가 메인 키워드는 앞에 하나를 더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재택근무였죠. 이런 식으로 재택근무 사업자 등록 번호 조회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메인 키워드죠. 주 키워드는 그 맨 앞에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보면 블로그도 글을 보면 맨 앞에 오는 게 왼쪽에 가 있잖아요. 사람은 그 글을 읽을 때 우리가 책을 항상 이런 순서대로 읽다 보니까 시선이 먼저 일로 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앞에 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만약에 했을 때 여기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랑 중간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게 먼저 눈에 띄냐? 당연히 앞쪽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예를 들어서 얘가 반대로 있다고 치면 얘가 첫 번째에 올라가 있어도 얘가 두 번째에 있어도 눈에 띄는 건 얘가 눈에 띌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는 이런 거 볼 때 한번 테스트를 하면서 보세요. 어떤 게 더 눈에 띄는지 그런 거. 그래서 자, 주 키워드는 재택근무고 사업자 등록 방법이죠. 그러면 보조 키워드가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엔잡러가 됐죠. 엔잡러. 여기서 디지털 노마드 같은 것도 넣어도 되겠죠. 디지털. 자,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거를 주 키워드, 보조 키워드를 조합을 해서 제목을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글을 쓰려고 하는 거는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이 이거에 대한 글을 쓰는 거죠. 근데 얘네들을 다 조합을 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자, 제 블로그 글을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블로그 글을 보면 제일 많이 검색되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 글이에요. 이 글 챗GPT인데 오타죠, 이거? 오타, 왜 오타 냈냐? 이 키워드 검색을 해볼게요. B-입니다. 이게 검색량은 많지 않은데
키워드 등급이 B-고 콘텐츠 발행량도 그렇게 이런 것들을 글을 쓰다가 하나씩 그 공략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오늘 기준으로 이 글이 조회수가 66이 나오고 1위죠, 지금. 오타를 의도적으로 내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 키워드로 검색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보면 글 많죠. 챗GPT 의도적으로 오타를 내는 거예요. 이걸로 따지고 보면 제 글로 보면 자 요거를 한번 분석을 해봐 드릴게요. 메인 키워드는 챗GPT4 옴니죠. 이 안에 검색할 수 있는 게 몇 개 들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챗GPT 검색할 수 있겠죠. 챗GPT4 옴니 검색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챗GPT랑 무료 이용 횟수 이렇게 검색 들어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GPT-4 옴니 검색 나올 거고 GPT-4 옴니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것도 들어올 수 있고 자 옴니 무료 사용 한도 그 다음에 똑같아요. 챗 GPT 무료 사용 한도 4 옴니 GPT-4 옴니 무료 사용 한도 진짜 이거 세려면 너무너무 많은데 이 제목 한 줄에 나올 수 있는 키워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경우의 수를 늘리는 거예요. 네, 봐서 이 글의 유입 경로를 봐서 어떤 키워드로 들어오는지 한번 볼게요. 월간으로 해서. 자, 이것만 봐도 저 제목 안에서 어마어마한 키워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제 글을 보러 온 사람들이 이 많은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험의 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목을 지을 때 진짜 중요해요. 제목을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강남 곱창 맛집을 했어요. 강남 곱창 맛집하고 곱창이 쫀득쫀득해서 좋은 요러고 말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 되는 것보다 이런 이 경우의 수를 늘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정할 때 일단은 주 키워드, 보조 키워드를 적고 내가 쓰고자 하는 거를 적고 여기서 제목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만들어내. 그럼 여기서 만들어내자면 재택근무 이게 주 키워드면 여기서 재택근무 사업자 엔잡러 디지털 노마드 엔잡러의 사업 등록하는 사업자 등록까지는 여기 앞에 있으니까 중복으로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등록하는 방법 꿀팁 공개 여기까지 오면 자 재택근무 사업자 등록 번호 조회 재택근무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재택근무 디지털 노마드 사업자 등록 조회 그러니까 엄청 많아지죠 하는 방법이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목을 지어야 한다 그냥 여기 다 빼고 이것도 다 빼고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이렇게 하고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왜인지 이제 아시겠죠? 재택근무 내가 쓰려는 글은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글이 맞긴 한데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적으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 메인은 주제가 그거여도 아까 우리 메인 키워드는 사업자 등록 번호 조회였죠. 이걸로 가는 거예요. 이걸 조회한 사람이 들어와서 하고 대신에 이거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만 알려주고 끝나면 안 되겠죠. 이거 등록 번호 조회하는 방법도 짧게는 얘기해야 됩니다. 그럼 낚인 것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자, 인터넷 쇼핑몰 상품진은 로직하고 똑같아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랑 로직이 비슷하기 때문에 검색 기반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블랙키위에서 키워드를 몇 개를 뽑아가지고 한 두세 개, 네 개를 뽑아서 그걸로 제목을 만드는 거예요. 제목은 아까 말한 대로 블로그 글의 첫인상으로 검색 결과 상위 노출에 되게 결정적인 요인이긴 한데요. 메인 키워드 반복, 제가 아까 반복되는 건 뺐죠, 여기서. 사업자 번호가 있으니까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에서 사업자를 빼버렸죠. 이게 키워드에 가급적이면 같은 단어 안 들어가게 챗GPT도 예를 들어서 챗GPT가 이렇게 영어로 챗GPT가 들어갔으면 뒤에 제목에 또 중간에 들어갈 때는 한글로 넣던가 동일한 단어가 안 들어가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키워드 노려가지고 제목 쓰고 간결하고 명확하고 직관적이면 좋겠죠. 그 특수문자는 쓰지 마세요. 그 쉼표, 점 이런 거 말고는 특수문자는 넣지 마세요. 이건 절대 넣지 마세요. 안 좋아합니다. 네이버에서. 자, 상위 노출 공식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요 정도만. 근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가로로 쭉 적어놔서 안 많은 것 같지만 하나씩 세로로 적으면 굉장히 많거든요. 자, 키워드 아까 말한 대로 키워드를 정했으면 메인 키워드도 그렇고 보조 키워드도 그렇고 본문에 5번 이상은 들어가줘야 돼요. 내가 글을 쓸 때 이거 들어가게끔 써야 되는 거죠.
이거 들어가게끔. 그리고 해시태그에도 키워드 넣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넣었던 이거 같은 경우는 본문에 재택근무, 사업자 등록 번호 조회, 디지털 노마드, 엔잡러,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사업자 등록 꿀팁 이런 식으로 이게 5번씩은 들어가야지 검색에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제목 있고 여기 제목에 있는 키워드가 본문에 한 번도 안 들어가 있다? 그거는 네이버 입장에서는 제목과 상관없는 글을 썼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참 귀찮게 되어 있어요. 근데 로봇 알고리즘이 본문과 제목과 유사한 본문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그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시태그에도 넣어주시고 PC에서 글을 쓰더라도 모바일에서 읽기 편한 글을 작성을 하셔야 되고 유사글 복붙 타지 말라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쓴 글 복붙 타는 거는 괜찮아요. 내가 쓴 글이니까. 남의 글을 그냥 복사해서 수정 하나도 없이 붙여넣기 하면 그건 유사글에 걸려요. 유사글에 걸리고 사진도 똑같은 사진 쓰면 유사 사진에 걸립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굉장히 그런 거 잘 거르고 하기 때문에 유사글을 계속해서 쓰잖아요. 저품질에 빠지는 거예요. 내 블로그가 저품질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아무리 검색해도 내 글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쓰는 모든 글이요. 그러니까 저품질에 빠지지 않게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사글 피하고 유사사진 피하고요. 시각적인 요소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글만 쭉 적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사진 넣고 동영상도 들어가면 좋고 움짤 들어가면 좋고 인용구 잘 쓰고 구분선도 잘 사용해서 이게 이거랑 같은 거예요. 읽기 편한 글을 적는 거죠. 읽기 편한 글. 무조건 여러분 글을 쓸 때 내가 쓰기 편한 글이 아니라 보는 사람이 봤을 때 읽기 편한 글을 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글자도 1500자에서 2000자 사이로 너무 적어. 막 500자 이하 이렇게 쓰면 네이버에서 싫어해요. 싫어하고 네이버 로직도 싫어하고 그런 글은 가급적이면 쓰지 마시고 쓰시더라도 검색 안 걸리는 걸로 해서 쓰시고 안 쓰시는 게 좋죠. 너무 길게 하는 것도 그거는 약간 스팸성 글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많대요. 그래서 3000자 넘어가게는 보다가 그냥 나가버리니까 그냥 쓰는 사람도 힘들고 너무 길게 쓰면 솔직히 쓰는 사람도 힘들잖아요. 만약에 쓰고 있는데 너무 길어졌다 이러면은 2개로 나누세요. 1탄, 2탄으로 나누세요. 저 글 보면 1탄, 2탄으로 나눠져 있는 거 많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나누시는 게 나아요.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기타로 썸네일 꼭 신경 써서 이것도 네이버는 사실 유튜브만큼이나 썸네일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썸네일에 그냥 뭐 캡처한 사진 이런 거 의미 없는 사진이 되어 있는 경우는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관련 글을 넣는 거예요. 관련 글을 넣는다는 게 내 블로그 글을 중간중간에 엮어서 그냥 뜬금없이 넣는 게 아니라 엮어야 돼요. 엮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글을 쓰고 있다면 중간에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여러분이 우선은 사업을 정하셔야겠죠. 그러면 사업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다른 글이 있습니다. 이 글도 한번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거나 맨 밑에 관련 글 보기, 더 좋은 꿀팁 보러 가기 이런 식으로 해서 3개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글을 넣고 그게 어떤 효과냐면은 내 블로그 안에서 사람을 가두는 거예요. 가두리 양식처럼 이 사람 다른 글도 궁금하게 만들어서 내 블로그에 계속 돌아다니게 하는 그런 효과를 조금 줍니다. 그러면서 내 블로그에 조회수가 올라가는 그리고 체류 시간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주고요. 자, 맞춤법 검사 꼭 해주시고 그 네이버 블로그에 그 기능 자체가 있으니까 그거 꼭 하시고 금치거 검사 네이버에서 쓰면 안 된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피할 수는 없어요. 되게 말도 안 되는 단어도 들어가 있거든요. 뭐 요가 이런 거 왜 그게 금치어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금치어도 들어가 있는데 하나 두 개 정도는 괜찮겠지만 남발하면은 안 되고 그리고 안 좋다는 건 안 하는 게 좋겠죠. 굳이 쓸 필요는 없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자. 그리고 보기 좋게 하이라이트 기능 사용해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블로그를 주로 하실 거다. 나 블로그 좀 제대로 키워보고 싶다. 컴퓨터 바탕화면 해놓으세요. 이거를. 제 강의 자료 올려놓은 거에서 해가지고 저도 바닥에서부터 쓸 때 이 요인들을 모두 신경 써서 쓰니까 금방 된다. 자, 그래가지고 글을 상위 노출하려면 이렇게 써야 된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는 진짜 하지 말아야 돼요.
자, 블로그 상위 노출을 위한 거는 위에 필요한 건 두 가지인데 내 블로그 지수가 높냐, 지금 내가 쓴 포스팅 지수가 높냐 두 가지예요. 블로그 지수가 높으면 포스팅 지수가 조금 낮더라도 그 포스팅이 상위 노출에 되기 쉽다. 내가 블로그 지수가 낮더라도 포스팅을 진짜 너무 열심히 잘 써서 아까 이거를 다 지켜서 써서 포스팅 지수가 높으면 내 블로그 지수가 좀 낮더라도 상위 노출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죠? 그러니까 블로그 지수가 낮을 때는 어떻냐? 블로그 지수가 높을 때는 포스팅 지수가 좀 낮아도 괜찮다고 했죠. 블로그 지수가 낮을 때는 작은 실수에도 포스팅 지수에 큰 영향을 주면서 포스팅 지수가 떨어지면 블로그 지수가 떨어지면서 저품질이 됩니다. 이게 엮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포스팅 지수가 떨어지는 원인은 너무 많은 키워드 반복을 하거나 금치어를 반복해서 사용했거나 이런 거, 병원 관련한 단어들이 굉장히 금치어에 들어가 있는 경우, 보험 관련된 단어 이런 것들 금치어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건 진짜 무조건 금치어는 무조건 피하시고, 그 다음에 유사 제목 포스팅 반복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 무슨 챌린지 1회차 뭐 2회차, 3회차 이런 거 안 쓰는 게 좋아요. 챌린지 1회차, 2회차, 3회차 이게 맞는데 그래도 그 키워드는 빼주세요. 빼고 그냥 챌린지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뭐 1탄, 2탄 정도는 괜찮겠죠. 1탄, 2탄 정도는 괜찮은데 저는 1탄, 2탄이어도 제목은 다른 거 씁니다. 그냥 그 뒤에 1탄, 2탄을 적어줘요. 그리고 키워드 반복, 아까 제목에 키워드 반복 안 좋다고 했죠. 강남 맛집을 한 3번 썼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수 낮은 블로그는. 제목에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고, 그리고 포스팅 떨어지면서 지 블로그 지수에 악영향 주니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사글, 유사 이미지, 그래서 유사 글은 남이 올렸던 글 수정은 해주세요. 아까 챗GPT 글도 검수해야 된다고 했죠. 남이 올렸던 사진 그대로 쓰는 거 하지 마시고, 남이 올렸던 사진 만약에 쓰고 싶으면 이거 필터를 사용해서 조금 색상 보정을 좀 한다든지, 사진 겉에 프레임을 나만의 프레임을 좀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밝기나 채도 이런 것만 좀 조정을 해줘도 유사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쓰는 사람이 많겠죠. 같은 사진 갖고 와서 밝기 채도 변경했는데 나랑 똑같이 밝기 채도 변경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는 유사 이미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생성 AI 사진을 사용하거나 1번, 4번 사용하는 게 좋고, 너무 화질이 떨어지는 이미지도 안 좋다. 이런 것도 피해 주시고요. 자,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제가 말씀을 드려도 계속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네이버.com으로 되어 있지 않은 다른 링크 있죠. 네이버가 적혀 있지 않는 링크는 아무것도 달지 마세요. 네이버 블로그 글 쓸 때. 이거는 그냥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달지 마세요. 네이버 카페 글, 네이버 내 블로그 글, 다른 사람 네이버 글, 그 다음에 뭐 네이버 밴드 글 이런 거 있잖아요. 네이버 거는 괜찮아요. 근데 유튜브, 인스타그램, 아니면 구글 폼, 카톡방 링크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진짜로 하면 안 되는 게 쿠팡 파트너스 링크. 이런 거는 진짜 달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진짜 계속 얘기 드리는데도 물어보시더라고. 하지 마세요, 제발. 그거는 달면 안 돼요. 그치, 네이버 스토어, 그러니까 네이버 거는 됩니다. 네이버 거는 되는데, 뭐, G마켓, 뭐, 어디, 옥션,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네이버 진짜 싫어요. 왜냐면, 그, 모든 플랫폼이 마찬가지인데, 내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네이버 안에서 사람을 가두고 싶어 하지, 유튜브로 넘어가고 인스타로 넘어가고 구글로 넘어가는 걸 진짜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지 말고, 그건 진짜 지수 악영향이 끼치는 거고, 쿠팡 파트너스가 가장 안 좋아요. 가장 안 좋습니다. 한두 번 만에 날아가는 거예요. 진짜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하지 마시고, 네이버만 된다. 네이버 TV, 밴드, 네이버 카페, 네이버 지식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요런 것만 괜찮고 나머지는 하지 마시고요. 내가 네이버 카페에 올린 글과 사진은 내 거여도 유사 걸립니다. 또 비슷하게 올리는 거는 수정을 한번 거친 거니까 그거는 유사 글에는 좀 덜 걸리는데, 내가 쓴 글이어도 내가 카페에 올리고 내가 블로그에 올리는 거는, 블로그 먼저 올렸으면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블로그에 올린 글을 카페에 올리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내 블로그에 지장이 전혀 안 가는 건데 내가 먼저 올렸어. 근데 카페에 올렸던 글을 네이버에 똑같이 올리면 블로그는 같은 사람이 쓴 거라고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유사글이 걸리는 거예요. 블로그 먼저 올리고 카페 올리세요. 할 거면. 그리고 만약에 뭐 챌린지 인증 이런 거는 다시 카페 쓸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공유 버튼 눌러가지고 카페에 올리시면 되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건 피하면 좋다. 자, 그래서 요거는 명심 또 명심입니다. 그래서 글을 이제 쓰는 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해보는데 글 편집기를 알려드리면서 여기 글 편집기에는 사진 동영상 첨부하는 기능, 스티커 인용구 구분선 넣는 거, 장소 링크 파일 넣는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이거 글을 쓰면서 알려드릴 거고, 또 제가 블로그 글쓰기 실력 수직 상승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 글 쓰는 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필사예요, 필사. 여러분, 자, 작가 지망생들한테 가장 작가들이 많이 하는 조언, 책을 많이 읽으라. 그 다음에 필사하라. 라는 조언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하죠. 블로그도 대충 쓸 거면 상관없는데 내가 진짜 각 잡고 블로그를 할 거다 하면 블로그 글을 일단 우선은 자기가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챗GPT가 해주더라도 그건 나중 일이고, 자, 내가 블로그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사람이 쓴 거를 보고 필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포스팅 필사할 때 주의사항, 기존 글이랑 100% 동일하게 쓰세요. 사진 빼고 다 똑같이 쓰는 거예요. 다 똑같이 쓰고 쓰면서 이 사람이 글 쓴 표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넣었던 인용구나 디자인이나 이런 기능들이 이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없을까라는 걸 고민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 사람도 잘 썼지만 내가 쓴다면 이 사람이 잘 썼어도 그 사람도 어느 정도 단점이 있을 거죠. 그 단점을 나는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쓸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쓰고, 중간중간에 글을 쓰다가 노하우가 발견됐어요.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넣었더니 글이 좀 잘 읽히는 것 같다. 그럼 나도 하이라이트를 써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걸 근데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생각만 하면 까먹어요. 그러니까 쓰다가 바로 빨간색으로 바로 밑에 주석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하이라이트 넣으니까 좋다. 혹은 내가 예를 들어서 요리 레시피 글을 쓰려고 하는데 이분 이 레시피 이런 식으로 풀어서 적으니까 좋다. 이런 거를 주석으로 쓰는 거고, 자, 필사가 다 끝나고 나면 맨 마지막에 총평이랑 내가 내 블로그 글 쓸 때 이런 거 적용하면 좋겠더라 라는 거를 한 번 더 정리해서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삭을 쓰면 안 된다 그랬죠. 똑같이 쓰는 글이니까 발행하지 말고 임시 저장해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요거를 하는 거를 알려드리면서 글 편집기 하는 것까지 같이 알려드릴 거예요. 자, 저는 블로그를 처음 쓸 때 그거를 하려고 블로그를 했었어요. 브랜드 블로그를 대행하는 사업을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블로그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브랜드 블로그 대행하는 회사의 블로그를 필사를 했어요. 저는 필사 게시판에 들어가면 그때 임시 등록 안 하고 그냥 비공개로 등록을 했었거든요. 블로그 필사만 지금 50개 했어요. 50개 정도 하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감이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알려드렸던 상위 노출 관련된 거는 이미 원래 알고 있었고, 이거 필사하기 전에도 알고 있었고, 이런 거를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랑 이 사람이 쓴 글이랑 비교를 해가면서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똑같이 글을 쓰는 거예요. 똑같이. 원글 링크도 내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원글 링크를 해놨었어요. 해놓고 제가 한번 볼게요. 똑같이 쓰는데 글씨 크기만 좀 다른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마케팅입니다. 똑같이 썼어요. 똑같이 쓰고, 여기에 관련 글 넣었다. 관련 글 넣고, 자, 저는 똑같이 쓰다가, 여기에 사진이 들어갔다. 이 글은 제가 쓴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마 노하우가 많이 안 적혀 있었던 것 같고, 자, 이걸 보면, 이렇게 하이라이트 들어갔죠? 하이라이트 들어간 것까지 똑같이 썼어요. 제가 빼먹은 게 있네요. 여기 밑줄을 넣었어야 되는데 밑줄을 안 넣어. 인용구 들어간 거 똑같이 썼죠? 진짜 똑같이 썼어요. 이거 줄 넣는 것까지 똑같이 쓰고, 자, 사진 들어간 것도 복사해서 넣었죠? 여기에 그게 없네요. 자, 이렇게 총평을 쓰는 거예요. 총평을. 이 글을 쓰면서, 이 글도 제가 글을 쓰면서 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랑 인스타는 로그인 기반이기 때문에 사용자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할 수 있어 정확한 타겟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배운 거예요. 저는 필사를 하면서. 다른 글도 한번 볼게요. 이 글도 쓰면서 여기 보면은 회사와 관련 없는 그래프나 자료라도 그래서 주장하는 내용이 증명이 필요하다면 첨부한다. 이런 거 팁을 지금 필사를 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거. 근데 이런 느낀점뿐만 아니라 여기에 인용구 들어갔으니까 더 잘 보이는 것 같다. 나도 써봐야겠다. 이런 거랑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총평이 없네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글을 읽고 오길 권유하며 고객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이런 거 다 제가 이 필사를 하면서 느끼고 있는 거죠. 대행을 하려고 하는 업체에 이용하는 고객이 검색으로 유입되는지 다른 경로로 유입되는지를 생각하고 의뢰받자 검색으로 유입되는 업종을 타깃으로 한다. 이런 거를 그래서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분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그 글 쓰는 걸 연습을 하는가 동시에 그 업계에 관련된 것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좋죠. 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이때. 엄청 이걸 하면서 블로그 글 쓰는 거 많이 늘었고 많이 배웠고 이건 블로그 대행이다 보니까 블로그 글 쓰는 거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배우는 게 많죠. 총평 보면은 광고 냄새가 나지 않는 글을 작성한다. 나 같은 사람을 생각해서 알려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글을 작성한다. 이런 걸 느낀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거 다음에 내가 블로그 글 쓸 때는 요거를 생각하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수집해온 글로 필사를 해보면 좋은데 우선은 제가 저의 글로 필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거를 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네이버 들어가서 블로그 글쓰기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글을 모니터 하나 쓰시는 분은 윈도우 누르고 방향키 왼쪽 오른쪽 누르면 이렇게 창이 나뉘어요. 지금 윈도우 누르고 오른쪽 방향키 눌렀어요. 그 다음에 두 개 이렇게 창을 띄워놓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필사를 할 때 똑같이 합니다. 제목을 챗 GPT 옴니 시간 관계상 복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썼다고 쳐요. 그러면 이거는 다른 사람이 쓴 글이라고 생각하고 쓰는 거예요. 자, 이 사람 인용구를 썼네. 자, 여러분 인용구는 어디서 쓰냐? 우리 네이버 블로그 메뉴는 다 여기 위에 있어요. 다 여기 위에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 찾아서 쓰면 됩니다. 여기서 인용구 누르면 인용구 여기 옆에 화살표 누르면 인용구 종류가 진짜 많아요. 이걸로 밋밋한 글을 조금 꾸며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맨 위에 인용구 눌러서 챗GPT 이거 타이핑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시간 관계상 복붙을 하는 거고 여러분은 타이핑을 하셔야 돼요. 인용구 넣는 거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타이핑을 했다면 글씨 크기가 이렇게 크게 안 돼 있겠죠. 타이핑을 했다면 이렇게 돼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 여기 엔터 했으니까 엔터 칩니다. 엔터 치고 또 사용 안 하고 계시나요? 자, 글씨 크기를 키워볼게요. 한글 쓰는 거랑 똑같아요. 얘를 글씨 크기 할 거 선택해서 여기서 키워줍니다. 자, 여기 글씨 크기 바꾸는 거 여기 있고 굵게 기울이는 거 밑줄, 글자 색깔. 그리고 인용구가 여기도 있지만 인용구를 내가 바꾸려면 인용구를 선택하면 여기서 바꿀 수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있어요. 얘가 네이버도 그렇고 어떤 사이트든 쓰는 고객에 맞춰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는 여기만 있으니까 쓰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귀찮다 이러니까 요거 누르면 여기도 나오고 글자도 마찬가지. 이렇게 선택을 하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하면 본문에서 하면 이렇게 뜹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글자 크기를 조금 키워주고 글자 굵게 되어 있죠. 글자 굵게 되어 있는 이것까지 다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글자 크기 따라하고 굵기 따라하고 다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 없는 시간일 것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그냥 줄글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줄글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자 얘를 타이핑을 했어요. 타이핑을 했다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사람 여기 굵게 썼고 하이라이트 들어갔다. 캐치했죠, 내가? 이 사람 여기 굵게 썼고 하이라이트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하고 자, 요번에는 여기 말고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글씨 굵게 했죠. 근데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안 돼요. 하이라이트는 없죠. 하이라이트는 여기 있습니다. 자, 굵기, 기울이기, 밑줄, 중간줄, 글자 색깔 요게 글자 배경색이에요. 이게 하이라이트 넣는 건데 여기서 색깔 선택하셔서 요거 노란 색깔 제일 연한 거니까 요걸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글쓰기. 그럼 여기 사진 들어갔네. 사진 들어갔다. 사진. 그리고 자 똑같이 글을 쭉쭉쭉 쓰는 겁니다. 챗봇 탐색. 자, 여러분 근데 처음 글 쓸 때 사진 넣는 거 사진 넣어볼게요. 여기 사진 누르면 사진 이미지 이렇게 사진 넣으시면 되고 연습할 때 그냥 아무 사진이나 넣어서 사진 넣는 연습도 해보시면 좋아요. 내가 블로그에 아직 어색하다면 내가 블로그 글 좀 많이 써봐서 사진 넣는 거 정도는 괜찮다 이러면은 그냥 저처럼 이렇게 사진 안 하고 사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진 넣는 것도 아직 나는 서툴다 하면 사진 넣는 거 동영상 넣는 것도 다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쭉 글을 쭉 씁니다. 쭉 쓰면서 이렇게 쭉 글을 썼어요. 그리고 여기 썸네일 들어갔죠? 요것도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여기 하이라이트 이렇게 들어갔으면 자 요거를 지우고 싶다 하면은 하이라이트 눌러서 빗금 되어 있는 거 이걸 지우시면 되고요. 자,
굵은 글씨도 빼고. 맞아요. 저는 썸네일 맨 위에 안 넣고 중간에 넣습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제 블로그 글을 보러 왔을 때 이 질문을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썸네일이 맨 위에 있으면 썸네일을 가장 먼저 보잖아요. 근데 저는 썸네일보다는 내가 쓰는 이 질문을 보고 이 질문을 공감하는 사람이 글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가지고 있어서 썸네일은 밑에 넣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죠. 만약에 이렇게 내가 글을 썼다. 이 사람은 왜 메뉴에 썸네일 안 들어가고 왜 중간에 들어갔지? 왜 들어갔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중간에 넣었을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이 여기에 질문을 넣음으로써 몰입도를 조금 올리려는 그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를 이제 느낀 거예요. 이제 여기서 그걸 쓰는 거예요. 가로해서 빨간 글씨로 썸네일이 중간에 들어가니 처음 몰입도가 올라가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쓰고 글자 색깔 빨간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굵기 해주고. 이러면 내가 나중에 한번 쭉 볼 때 내가 이런 거 느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계속 써내려 나갑니다. 쭉쭉쭉 글을 써요. 그리고 맨 처음에 안녕하세요 누구 나유쌤입니다 맨 앞에 안 넣죠. 그거 쓰면 좀 이탈하는 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중간에 넣는 거예요. 그래도 인사는 해야 되니까 자 중간에 넣고. 그래서 이 글도 보면 위에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정확하게 이 글에서 뭘 알려줄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썸네일 내려가기 전까지 다 나와 있어요. 무료 이용자도 챗봇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근데 챗봇 한도가 있으니까 무료 횟수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기대감을 심고 썸네일 넣고 다음부터 인사해서 이제 본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알려주는 거 아니고 본문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본문이 쭉쭉쭉 들어갔는데 자, 여기 보니까 챗봇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전 포스팅에서 안내해드린 적이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하고 지금 관련 글 들어갔죠. 관련 글 들어갔죠. 자, 이런 거 봤으면 관련 글이 지금 4개가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알려드리면 블로그 글 쓸 때 있죠. 기본 글씨체 이렇게 하이라이트 넣고 뭐 글자 바꾸기 전에 엔터를 좀 쳐주세요. 이렇게 쳐두고 합니다. 아까 봤죠? 여기서 엔터 하니까 다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이 기본 글씨일 때 엔터 좀 많이 쳐놓고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관련 글 넣은 거 봤어요? 나는 관련 글이라는 걸 넣어봐야겠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은 관련 글 넣은 거 보니까 이런 식으로 유입을 하는구나. 관련 글을 넣어서 내 글에 내 블로그 조회수를 올리고 이탈을 막는 효과, 체류 시간을 올리는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느낀 점을 또 적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내가 모르는 걸 많이 느끼고 많이 배우게 돼요. 이게 진짜 체계적으로 블로그 하는 방법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인데 사실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잘 없어서 그냥 쓰세요. 그냥 이 상인 노출되는 대로만 쓰세요. 이렇게 하시고 하시니까 글 쓰는 거 그 다음에 가독성 올리는 글쓰기 이런 게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또 타이핑을 또 이렇게 참 씁니다. 그랬더니 또 보니까 인용구가 들어가고 이번에는 이 인용구가 들어갔다. 그래서 쭉쭉쭉쭉쭉 쓰시면서 계속해서 또 관련 글 들어갔죠. 관련 글 몇 개를 넣은 거예요. 한글에 관련 글을 몇 개 넣은 거야. 저 안에 지금 가두려고 난리 났어요, 지금. 그리고 이걸 봤는데 이 사람이 사진에 까만색 테두리를 쳐놨네. 왜 쳐놨을까? 제가 까만색 테두리를 친 이유는 그냥 흰바탕 글인데 흰바탕 사진인데 이렇게 사진 그냥 올려놨더니 제가 쓴 이 블로그 글이랑 챗 GPT 이거 뭐 이런 자료랑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테두리 넣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왜 테두리를 넣어놨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걸 또 여기다 괄호를 해서 빨간 글씨로 적습니다. 그래서 쭉쭉 이렇게 다 쓰고 나서 여기 마지막에 다 썼더니 마지막에 인사하고 함께 보면 좋은 글을 3개씩 넣네. 마지막에 함께 보면 좋은 글을 넣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느낀 점을 또 적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총평을 쓰는 거예요. 총평. 다 쓰고 나서 느낀 점. 1번. 근데 총평이 이게 느낀 점 요거랑은 좀 달라야 되는 게 진짜 이제 내 블로그에 적용할 점. 자, 함께 보면 좋은 글, 관련 글 넣기. 2번. 인용구. 적절히 사용, 그다음에 하이라이트 쓰기 이런 거. 이 사람 글을 보면서 새롭게 적용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지금 급하게 쓰느라고 얘기한 건데 여러분이 이 사람 글을 쓰면서 새롭게 알게 된 거, 내 블로그에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된 거 총평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 임시 저장은 발행 말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저장이 되고, 저장된 거는 여기 옆에 숫자를 누르면 이렇게 저장된 게 쭉 나와요. 쭉 나오니까 저장된 거 나중에 다 쓰셨으면 이제 삭제해도 돼요. 근데 내 기록으로 남겨두면 좋겠죠. 인용구가 위에 없던 거는 어디서 찾으셔요? 여기 인용구 버튼 있고, 기본적으로 이 인용구가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글 쓰면 이게 기본 인용구고, 내가 다른 인용구 쓸 거면 여기 밑으로 화살표 되어 있는 거 눌러서 여기서 찾아서 씁니다. 찾아서 얘를 썼어요. 그럼 여기 지금 바뀌었죠. 아, 얘는 이거를 방금 전에 썼으니까 또 이거 쓰겠지 하고 바꿔준 거예요. 얘를 근데 나는 이거 아니고 딴 거 쓸 건데 이러면은 다시 화살표 넣어서 다른 거 써주고, 저는 글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마무리를 하잖아요. 마무리하면서 여기 중간에 구분선을 이거랑 이거랑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자, 구분선은 여기서 합니다. 인용구랑 똑같아요. 기본 구분선은 이거고, 다른 거 쓰고 싶을 때는 요렇게 요거를 써서 구분선을 씁니다. 자, 그러면 글 쓰는 거는 거의 지금 다 한 것 같아요. 사진 넣는 거 했고, 스티커는 여기서 이모티콘 같은 거죠. 스티커는 전문적인 글에는 가급적이면은 저처럼 이런 전문적인 정보성 글에는 안 쓰는 게 좋고, 그 리뷰 하시는 분들, 소통 중시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써주시면은 좋겠죠. 리뷰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공정위 문구 같은 거 스티커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장소는 리뷰 쓰시는 분들 지도 넣을 때, 예를 들어서 강남 맛집 써볼게요. 여기서 치스타리의 강남역점 거를 리뷰를 쓰고 있어요. 그럼 얘를 추가하면 여기에 지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블로그 글을 조금 예쁘게 보이는 글을 잘 모른다 이러면은 템플릿, 여기 옆에 템플릿 보시면 협찬 리뷰 관련 템플릿 이렇게 쓰는 것도 있고, 여행 관련 블로그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자주 쓰는 템플릿으로 저장을 해놓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내 템플릿에 들어가면 제 글 쓸 때 최적화되어 있는 템플릿이 있습니다. 앞에 해시태그 넣고, 저 본문 쓰고 나서 썸네일 들어가고, 내 인사 들어가고, 글 다 쓰고 나서 마지막에 구분선 넣고, 마지막 마무리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함께 보면 좋은 글 넣고, 그 다음에 제 카톡방 홍보 넣고, 이런 거 딱 템플릿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저는 제 글 구조가 정해져 있어요.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글이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해놓고 여기다가 현재 글 추가하면 여기서 가서 꺼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사할 때는 또 필사 매뉴얼을 넣어가지고 안 까먹게, 필사할 때 주의사항 기존 글 100% 동일하게 쓰고, 표현 디자인 고민해서 쓰고, 원글 링크 쓰고, 총평 쓰고 이런 것까지 했었습니다. 이렇게 블로그 글 쓰는 거는 한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링크를 넣으면 이렇게 링크를 넣으면,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링크 넣는 방법 이렇게 뜨겠죠. 자, 그럼 링크를 넣었으면 얘를 지울 수도 있어요. 지워도 얘는 안 없어지는데 이걸 누르면은 링크로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 썸네일 말고 저 아까 관련 글 넣은 거는 요렇게만 있었죠. 요 밑에 있는 거만 있었죠. 자, 여기 링크 불러온 거에 보면 마우스를 가지고 올리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부분에 X표가 갑자기 생깁니다. 자, 보세요. X표 생기죠? 한 번 더 X표 생겼습니다. 얘를 한번 누르면 얘만 이렇게 남아요. 얘만 이렇게 남아서 훨씬 더 조금 깔끔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내가 글씨에다가 하고 싶을 때 무료 제한 포스팅 보러 가기, 이 글씨를 누르면은 이동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글씨를 쓰고 글씨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 이게 링크 표시인데 얘를 누르고 여기다 링크를 넣고 체크를 하면 얘는 이제 누르면 넘어가는 글씨가 된 거예요. 링크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요런 거는 쓰시면서 한번 글 정렬, 그리고 요 간격 가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거는 크게 쓸 일 없고, 그 특수문자 쓸 때 이거 씁니다. 여기서 네이버에서 블로그는 요렇게 특수문자 쓸 수도 있고, 이거 누르면 특수문자 많이 쓰는 기호나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요 정도가 가장 많이 블로그에서 쓰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필사를 내가 블로그 진짜 본격적으로 할 거다 하시면은 필사를 조금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좋아요. 그래서 필사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말씀드리지만 내가 봐도 잘 썼다 하는 글을 필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갖다 필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봐도 잘 썼고 나도 이 사람처럼 쓰고 싶고 이 사람처럼 블로그를 키우고 싶다 한다면 그거를 그분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벤치마킹할 블로거가 몇 개 있으면 좋겠죠. 저는 그때 할 때 59일 동안 매일 했어요. 매일. 좀 달아서 해야지 효과가 더 있습니다. 띄엄띄엄 하는 것보다. 점심시간, 회사의 점심시간에 필사 타자가 좀 빠르시면 저거 하는데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연습하고 블로그 글은 많이 써보는 게 뭐든 그렇지만 많이 써보는 게 답이에요. 많이 써보시고 많이 읽히는 거를 하려면 저는 블로그를 막 시작했을 때도 꽤 그 상위 노출도 많이 되고 했거든요. 왜냐면 이걸 다 알고 썼으니까.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다 알고 그걸 적용해서 썼으니까 처음에 했을 때 그 뭐 일기장처럼 쓸 때 말고 내가 딱 각 잡고 챗GPT에 관련해서 글을 써보자 했을 때는 진짜 처음 썼을 때부터 글이 막 상위 노출이 되고 했었어요. 또 경쟁 강도도 그때는 더 낮았고 이러니까 제가 챗GPT 글 쓰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블로그에 글을 안 썼어요. 안 써서 유입이나 조회수 많이 떨어지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진짜 이 챗GPT랑 AI 관련해서 관심도가 확 올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글 안 쓰기 시작한 그 기점에서부터 조회수가 지금 거의 2배가 늘었거든요. 매일매일 조회수가. 그러니까 그만큼 검색하는 사람이 더 많이 늘었다는 거죠. 또 저는 또 글 쓰는 사람이 많이 없을 때 제가 글을 써서 상위에 노출시켜 놓은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더 그런 효과를 보는 것도 있죠. 블로그 글 작성 형태가 대화형 문체를 선호하나요? 이거는 어떤 블로그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냥 책처럼 뭐 했다, 그랬다 이렇게 하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누구한테 말을 거는 듯한,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뭐죠? 무료 이용자도 챗봇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무료 플랜 이용자만큼 자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약간 대화형 문체가 좀 낫죠. 이거보다도 더 들어가면은 그 리뷰 쓰시는 분들 글 보면은 진짜 막 동네 언니처럼 친근하게 이렇게 쓰는 글 있잖아요. 저는 그래도 조금 단아까체를 쓰는데 했어요, 했지용 뭐 이런 거 쓰는 거 있잖아요. 블로그 그 리뷰 쓰시는 분들 보면. 이런 식으로 나눠볼까 해요. 많더라고요. 요 정도는 진짜 리뷰 쓰시는 분들은 진짜 이거 말고 더 가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저는 그래도 정보성 글치고는 그래도 약간 대화형이 리뷰 쓰시는 분들 요즘 GPT로 많이 쓰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책 쓰듯이 일기 쓰듯이 했다 그렇다 뭐 이런 거는 조금 블로그랑은 요 네이버 블로그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블로그는 모르겠는데 네이버 블로그는 이런 말을 거는 듯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처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블로그 주제를 반드시 하나여야 하냐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건 어디 사전적으로 딱 하나만 해야 됩니다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고객센터에서 여러분은 주제 하나씩만 하셔야 됩니다라고 정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나만 해야 됩니다라고 완전히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만 해야 된다라고 다들 말하는 이유가 팬층 확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다양한 주제를 나누면 타겟이라는 게 있잖아요. 타겟도 마찬가지로 내가 사업을 하는데 타겟도 이 사람 저 사람 타겟을 잡고 사업을 하면 이렇게 2마리 토끼 잡으려다가 1마리도 못 잡는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주제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내가 취미로 하는 거, 나 사업이랑 관련 없는 블로그다 이러면은 여러 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 개 해도 상관없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블로그를 한다 이것저것 올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저도 챗GPT랑 관련 없는 글도 올려요. 올리는데 올릴 때 최대한 그 챗GPT랑 어떻게든 엮어가지고 올리려고 하죠. 뭐 밥을 먹으러 간 거를 올린다고 해도 내가 챗GPT랑 어떻게 엮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엮던가 아니면 진짜 취미 블로그로 하던가 그렇게 하시면은 됩니다.